일화 뜻밖의 상견례. 평화로운 봄날 오후 이정숙은 거울 앞에서 단정한 옷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35해를 함께한 남편 강도현과의 결혼생활,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 민혁. 오늘은 그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마련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가죠. 정숙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3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민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정숙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지수 씨가 곧 올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민혁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지.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31살의 여성 김지수.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눈이 점점 커졌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정숙은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 김미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혁 씨 어머님. 지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도연의 얼굴을 돌아보니 그 역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이 그의 눈에 역력했습니다. 그도 그 닮음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숙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김미연의 딸일까? 불륜을 저질렀던 김미연은 당시 3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당시 16살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31살이라면 나이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지수 씨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이혼하셔서 연락이 끊겼고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미연이 5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자미자 연자였어요. 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의 눈빛이 정숙을 날카롭게 관찰하는 것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수는 15년 전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김미연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정숙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신경 쓰였지만 첫 상견례의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숙은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도연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연의 딸인 거 알고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그 아이가 복수하려고 우리 민혁이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과 지수의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차가운 미소로 이와 얼어붙은 미소.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째 밤, 정숙은 여전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9년 정숙은 47살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달콤한 문자들, 그리고 호텔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김미연이라는 36살의 여자와 남편의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김미연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16살의 딸 지수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김미연의 집을 찾아갔을 때 본 그 아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엄마 때문에 온 거죠? 지수가 정숙에게 말했던 첫 마디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해요?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정숙의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16살 소녀의 차가운 눈빛도요.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 지수는 어머니를 위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혁이 지수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지수 씨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수는 정숙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정숙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숙과 지수는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하죠? 15년 전을. 지수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네, 물론 기억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들까지 다요. 정숙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김미연에게 남편과 헤어지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서 무서워하며 지켜보던 16살 지수의 모습을. 그때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씀. 돈 때문에 결혼한 남자와 바람 피우는 더러운 여자라고 하셨죠? 지수의 목소리에는 15년 전의 상처가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저는 그때 16살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엄마는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바람 피우는 엄마 딸이라고 놀림받았어요. 미안해요, 지수 씨. 그때는 미안하다고요? 지수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그 순간 민혁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지 뭐.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민혁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수가 김미연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가 그건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15년 전 그 집에서 만났던 아이인데. 확신이 없었어. 15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확신이 없었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복수하려고 우리 민혁이에게 접근한 거예요. 복수라니. 설마 그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당신 때문에 그 모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는 건지.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정숙은 남편을 째려보았습니다. 그 아이 눈빛 봤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날 밤 부부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수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고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의 유품함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연의 사업 성공 기사들, 그리고 이정숙 가족의 행복한 모습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받을 차례예요. 3화 지수의 속내. 정숙은 사립 탐정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 베테랑 탐정 박형도는 정숙의 의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수, 31살. 어머니는 김미연으로 5년 전 사망. 15년 전 부인의 남편분과 불륜 관계였던. 박 탐정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 여자의 딸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한 것 같아요. 이틀 후 박 탐정의 연락을 받은 정숙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부인,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박 탐정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지수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그녀의 삶이 15년 전 그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숙은 봉투 안의 자료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지수의 학교 기록, 직장 이력, 그리고 최근의 행동 패턴들. 15년 전 사건 이후 김지수는 학교를 자주 전학했어요. 어머니 김미연이 동네 시선을 피해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나왔고 졸업 후에는 번역 일을 하면서 어머니 간병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수도 나름대로 고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최근 1년간 부인 가족에 대해 치밀하게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조사요? 내 아들분의 카페 위치, 매출 현황, 그리고 부인 부부의 생활 패턴까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된 접근이었어요. 정숙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역시 복수가 목적이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탐정이 망설였습니다. 김지수가 현재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요. 어머니 간병비와 장례 비용 때문에 2억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지수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지수 씨, 시간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진솔하게요.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공원은 한산했습니다. 지수 씨,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요.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정말 복수가 목적인가요? 복수. 지수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공평하게. 어머님은 15년간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잘 키우시고. 하지만 우리는 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일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어요. 우울증으로 약도 드시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이사도 여러 번 다니고. 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놀림받고 대학도 알바해가며 다니고 엄마 간병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민혁이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용? 지수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혁 씨를 알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저는 평생 생존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정숙은 지수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지수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가족도 우리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민혁이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죄가 없죠. 그때 저처럼요. 지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수 씨,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수가 서며 물었습니다. 15년간 참고 살아야 하나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분노와 상처가 이해되는 한편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혁 씨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머님이 그랬듯이요. 지수가 떠난 후 정숙은 벤치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지수를 악역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15년 전의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와 숨겨진 진실. 정숙은 더 깊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박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15년 전 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박 탐정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정숙은 탐정 사무실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시 김미연이 부인의 남편분에게 접근한 배경을 조사해보니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김미연은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남성을 의도적으로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김미연이 부인의 남편분이 자주 다니시던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기 시작한 것도 의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중에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박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미연이 받은 5천만 원을 잘못 투자해서 대부분 잃었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정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김미연이 죽기 전에 딸 지수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인 가족에 대한 원망도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럼 지수는 어머니의 유언처럼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탐정이 망설였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김지수 본인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 간병비와 장례 비용으로 2억 원의 빚이 있어요. 어쩌면 복수와 함께 경제적 해결책도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15년 전 김미연이 당신에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었대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당신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당신은 그냥 속은 거고.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바람을 핀 건 당신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수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김미연이 죽기 전에 딸에게 우리 가족에 대한 원망을 모두 털어놨다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우리 민혁이에게 접근한 거예요. 어머니의 복수를 완성하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지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니? 정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달 말로요. 민혁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정숙과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축하해 주시죠.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민혁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님. 지수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내부에서 복수를 완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화 위험한 게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지수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수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당일 어머님이 입으실 한복은 어떤 걸로 하실까요? 지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도 돼. 정숙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직접 골라주세요. 저희 결혼식의 주인공은 어머님이세요. 지수의 말에는 교묘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민혁은 지수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지수야, 내 어머니에 대해서 더 들려줄 수 있어?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 지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힘든 분이셨어요. 아버지와 이혼하신 후에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죠. 그래서 더 고마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마라. 언젠가는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고요. 민혁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강하신 분이셨구나. 지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강하셨어요. 며칠 후 정숙은 지수의 아파트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지수가 출근한 사이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빌려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초라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김미연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정숙이 예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도현과 이정숙 가족에 대한 모든 자료들, 신문기사, 사진, 그리고 민혁의 일정표까지. 벽에는 복수 계획이 적힌 노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단계 민혁에게 접근하여 신뢰 얻기 완료. 2단계 결혼으로 가족 내부 진입 진행 중. 3단계 강도현의 사업 파탄 내기. 4단계 이정숙이 15년 전 받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기. 5단계 가족 해체.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의 복수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숨었지만 지수는 이미 집 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누가 왔다 갔나? 지수가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정숙은 가까스로 발각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지수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 씨, 혹시 어머님이 제 집 주소를 아세요? 왜 갑자기? 오늘 집에 누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서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지만. 민혁은 의아해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럴 분이 아니시죠. 아마 다른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지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러 온 것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지수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